논리 26강 시작하겠습니다. 94쪽이 6번이죠. 자, 문제 패턴은 똑같아요. 감 하나를 전제로 결론을 이끌어낼 때 빈칸에 들어갈 말, 결국 결론 찾으라는 거고요. 어차피 수로 논리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은 알고 있죠. 첫 번째 단계에서 뭐 해야 돼요? 간단하게 기호화해야 되죠. 굳이 A, B, C로 나타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머리가 좋다 나와 있죠. 모두는 굳이 기호화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축구이면 머리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나 축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키가 작다. 우리가 뭐 찾을 수 있어요? 전제에서 축구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 중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은 그죠? 머리가 좋다와 키 작은 사람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중개념 형태를 맞춰야 되는데 얘를 바꾸면 어차피 뭡니까? 난 머리, 나 축구인데 형태가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서 바꿔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축이면 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죠? 어떤 키, 축. 그러면 연쇄적인 구조 나오죠. 그죠? 키가 작은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고, 그죠? 축구를 잘하고, 축구를 잘하면 뭐가 좋다? 머리가 좋다 그랬으니까 결론. 그죠? 키가 작은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좋다를 결론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끝. 그죠? 이제 정말 논리신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농담처럼 야매스러운 방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야매 아니고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예시 문제 나온 것들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3단 문법은 다 이런 식으로 결론은 금방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한번 가볼게요.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읽어보죠.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도시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선정과 관련해서 다음 사실이 밝혀졌다 해서 전제 1, 2, 3, 4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지 1, 2, 3, 4가 결론이 되는 거고요. 바로 해보죠. 이건 뭐 바꿀 것도 없죠. 첫 번째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가 선정되면 B도 선정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잘 보세요. B와 C가 모두 선정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그죠? B와 C가 모두 선정된다. B and C 근데 그것이 아니다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이거 벌써 보는 순간 머릿속에 드무르간 이런 거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전제는 뭡니까? B와 D 중 적어도 한 도시는 선정된다. 그러면 B 또는 뭡니까? D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제는 뭐가 돼요? C가 선정되지 않으면 D도 선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not C이면 not D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선택지 1번부터 결론을 한번 잘 잡아봐야 되는 거죠. 한번 1번부터 넣어볼게요. 우리 해왔던 식으로 여기다 넣어볼까요? 자, 1번은요. A가 선정되지 않으면 B도 선정되지 않는다. 보세요. not A이면 not B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섯 번째. 그죠? 일단 정권 not A를 가정했을 때 지금 보세요. A와 B가 연결된 게 1번밖에는 없는데 지금 보면 1번에서 A를 부정해서 B를 부정하게 되면 전권을 부정해서 후권을 부정한 거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전권 부정의 오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선택지 1번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괜찮죠? 자, 했으니까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선택지 2번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선택지 2번. 칠판이 없으니까 이럴 때 불편하네요. 그죠? 장인은 도구 탓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럼 2번 한번 해볼게요. B가 선정되지 않으면 C도 선정되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연결해 볼까요? 그죠? 자, B가 선정되지 않으면 뭐? C도 선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할 수 있죠. 그죠? 일단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의 정권을 가정해서 not B라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밑줄 쳐서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 뭐 할 수 있죠? 그죠? 지금 B 관련되는 게 어디 있어요? 1번에도 있고 3번에도 있는데 지금 3번에서 B, D를 잡으면 4번에서 D, C의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1번보다는 3번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3번과 5번에서 선언을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3번 B 또는 D인데 not B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D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골이 나오죠? 우리 이제 4번과 그리고 6번에서요. D라는 게 뭐예요? 후권을 부정한 거죠.
후건을 부정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C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not C면 not D이다 해서 D다 그러면 후건을 부정한 거니까 정건을 부정한 C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보세요. 2번에서는 그죠? not B면 not C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한 건 not B면 C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2번도 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보죠. 3번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3번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나요? 그죠? 자, D가 선정되면 B는 선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D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D이면 not B이다. 그러면 요거 이제 D하고 B 관계 잡을 수 있는 거 먼저 찾아야 될 텐데요. 일단 D 이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단은 3번은 끌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번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죠? B이거나 D이거나 B와 D 둘 다이거나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끌어낼 수는 없고요. 일단 해보죠. 그죠? 결론의 정건을 가정해보죠. D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 4번과 5번에서 이 D 자체가 4번에 후건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뭘 끌어낼 수 있어요? C이다 라는 걸 끌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C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끝내는 B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B와 C가 언급된 거 찾아보면 2번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죠? 우리 왜 2번에다가 드 모르간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not B 또는 not C가 되고요. 이제 보이네요. 그러면 6번과 7번에서 선언을 제거할 수가 있죠. 따라서 뭐예요? not P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마지막. 그죠? 자, D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not P가 결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괜찮죠?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4번까지 마저 확인해 볼게요. 4번. 그죠? 재밌죠? 재밌다고 하세요, 빨리.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그죠? 귀찮아하지 마시고 나머지도 한번 점검해 보죠. 나머지도 빨리 돈 벌어서 패드로 큰 걸로 바꿔야겠어요. 이게 좀 저기 쪼맨한 걸로 했더니만 자 4번 한번 해볼게요. 뭐 먼 훗날의 얘기입니다. 일단 뭐 이것저것 갚을 것 좀 갚고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갚을 수 있겠죠. 뭐.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넘어갔어요. 자 4번에 보면 D가 선정되지 않으면 즉 not D이면 뭡니까? C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not D로 접근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그죠? 일단 결론의 정건을 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t D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뭐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3번과 5번에서 선언을 제거해 가지고요. 뭐 끌어낼 수 있어요? B다라는 것을 끌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내 도달하고자 하는 건 C이기 때문에 B 나왔을 때 C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건 2번이죠. 그래서 우리 2번에 이미 해봤지만 드 모르간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not B 또는 뭐가 돼요? not C가 되는 거고요. 이제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6번과 7번에서 역시 선언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그죠? B이다. 그리고 not B 또는 C니까 not C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not D일 때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not C다가 나오기 때문에 C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착착 되죠. 착착 될 거고요. 자, 저랑 이제 마무리하고 나면 수로 논리가 오히려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8번도 한번 해보죠. 그죠? 자, 일단 전제가 하나 나와 있고요. 빈칸에 들어갈 결론 묻고 있습니다. 해보죠. 가 표시해보면 어떻게 돼요? 해보죠.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일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표시라고 있죠. 승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not 승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돼요? 권력욕이 있는 사람은 모두 승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면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승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요. 공무원과 권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야 할 텐데 이제 바꾸는 게 필요하죠. 지금 보세요. 첫 번째 예를 바꾸게 되면 그죠? 승진에 관심이 없는 사람 중 일부는 그러니까 승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중 일부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형태가 맞춰지지 않죠. 그럼 어디를 바꿔야 돼요? 예를 바꿔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해볼게요. 어떤 공이면 낯승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낯승이면 우리 왜 보편 양화사 모두 같은 경우는 대우로 바꾸라고 해줘. 그래서 낯승이면 뭡니까?
낫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연쇄적인 구조로 이어지네요. 그죠? 자, 어떤 공은 낫승이고 낫승이면 낫권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공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낫권 해가지고요. 그죠?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일부는 뭐예요? 권력욕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찾으면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제가 처음에는 모든 것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원칙과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틀린 선택지에 그렇게 목매달 필요는 없는 거죠. 선생님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시지.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처음부터 이것만 했으면 흐름 전혀 못 잡고요.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납득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해왔던 과정들이 의미가 있는 과정이라는 거 꼭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8번 문제 풀 때 아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보죠. 9번이요. 이것도 문장 논리네요. 반드시 참인 것은 이런 거고요. 이 문제는 재밌는 게 보세요. 교수 갑을 병정 중에서 조건 적어도 한 명을 뭐예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면접 위험으로 위촉한다 해가지고 어쨌든 적어도 한 명은 위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위촉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적어도 한 명을 위촉한다. 이 조건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기 전제가 3개 나와 있죠. 한번 해볼게요. 써보죠. 첫 번째 전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갑과 을 모두 위촉되면 어차피 뭐 위촉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갑을 직접 써보죠. 그죠? 그래서 갑과 을이 모두 위촉되면 갑 앤드 을이면 뭡니까? 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그죠? 병이 위촉되면 어떻게 돼요? 정도 위촉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요? 그죠? 정이 위촉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부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해볼게요. 그죠? 2번과 3번에서 그죠? 3번이 바로 2번의 후권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뭡니까? 납병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까지 끌어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왜 지금 자 1번과 4번 형태 보면 4번이 1번의 후권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뭐예요? 그죠? not, 갑, and, 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드모르간 규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not, 갑 또는 뭐예요? not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갑을 병정 4명 중에 적어 볼게요. 일단 누구는 위촉되지 않아요. 정은 위촉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이 위촉되지 않으면 누구도 위촉되지 않아요. 병도 위촉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갑과 을 중에 한 명은 위촉이 돼야 된다는 거 잡고 가셔야 돼요. 이 조건 놓치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죠.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갑과 병 모두 위촉된다. 아니 이 전제에 따르면 누구는 위촉되지 않아요. 병은 무조건 위촉되지 않으니까 1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갑이 위촉되지 않으면 을이 위촉된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면 선생님 이게 갑이면 을이 아니고 을이면 갑이 아니고는 되는데 갑이 위촉되지 않으면 이런 거죠. not A 또는 not B일 때 그죠? not A라고 해서 뭡니까? B 이렇게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거 안 되죠? 조심하세요. not A라고 해서 B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A일 때 하나를 부정했을 때 다른 게 선택되는 거고 그대로 not A라고 긍정했을 때 B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선 2번이 답이 되는 게 잘 보세요. 이걸 알 수는 없는데 지금 갑과 을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위축이 돼야 돼요. 왜? 적어도 한 명 위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갑이 위축되지 않으면 그죠? 갑이 위축되지 않는다면 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을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을이 위축되는 건 5번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전체의 조건 적어도 한 명은 위축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병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갑이 안 된다면은 한 명은 위축해야 되니까 누구를 위축해야 돼요? 을을 위축해야 되겠죠. 한번 보시고요. 네, 3번 보세요. 을이 위촉되면 갑도 위촉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죠? 자, 을이 위촉되면 보세요. 이거는 여기 5번에서 끌어낼 수 있죠?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을이면 을이 위촉되면 이거 not 을을 을로 부정한 거니까 뭐가 돼요? 선언 제거해서 not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위촉되면 갑은 위촉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정과 을 누구도 위촉되지 않는다. 일단 정은 위촉되지 않는 게 맞는데 우리가 요 5번에 표시한 거에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갑이 위촉되면 을은 위촉되지 않고요. 을이 위촉되면 뭡니까? 갑은 위촉되지 않는다는 걸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경우에 들어간다는 걸 명확하게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이 위촉되지 않는 상황은요 정확하지 않은 거죠. 위촉 안 될 수도 있고 위촉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전제 안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4번도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이것도 금방 처리할 수 있겠죠? 나왔네요. 자, 바로 해볼게요. 한국사를 수강한 수험생 중 몇 명은 국어를 수강했다. 몇 명이니까 뭡니까? 존재 양화사. 그래서 바로 표시할게요. 그죠? 이제는 어떤 한국사,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뭐예요? 나 한국사를 수강한 수험생은 모두 그랬으니까 보편 양화사 굳이 표시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사이면 뭡니까? 영어를 수강하지 않았다. not 0이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은 뭐로 구성이 돼야 돼요? 국어와 영어로 구성이 돼야 될 거고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두면 그죠? 중개념의 형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 바꿀 수 없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우로 바꾸게 되면 not 0이니까 그죠? 0이면 not 한이다인데 그죠? 여기에서 나타니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존재 양화사기 때문에 이거 서로 바꾸게 되면은 어떤 국이면 뭡니까? 한이다. 그리고 얘는 그대로 한이면 뭐예요? not 0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연쇄 논법의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어떤 국이면 한이고 한이면 not 0이니까 어떤 국이면 뭐다? not 0이다 해가지고요. 자, 국어를 수강한 그죠? 수강한 수험생 중 몇몇은 뭡니까? 영어를 수강하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 뭐예요? 국어를 수강한 수험생 중 일부 몇몇은 not 0, 영어를 수강하지 않았다.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일단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보다 앞에서 주관식으로 쭉 풀었던 것보다 난도가 조금 낮아요. 조금 엄청 낮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정도 제가 뒤에 드린 확인 문제, 예시 문제 말고 나머지는 다 제가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은 구급 범주에 나오는 논리 문제는요. 여러분들 충분히 긴 시간 들이지 않고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논리 강좌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완강입니다. 제 목이 쉬었네. 그죠? 완강이고요. 요거 우리 지금 20분 내외로 24강밖에 안 돼요. 그죠? 마지막 지금 요거 두 강은 뭐 문제풀이잖아요. 실전 문제풀이. 그리고 1월 달에 이런 문제풀이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20분짜리 24강이니까 그냥 하루에 20분씩 들으면 한 달 내내 몇 달을 반복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거 노리고 이렇게 시간 맞춰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좀 낯설고 익숙지 않고 그러니까 익숙해지실 때까지 계속 이제 뭐 9월,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요. 한 달 단위로 하루에 20분씩만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아침에 어설픈 국어, 영어 아침 특강 듣지 마시고요. 그냥 그 시간에 이거 20분 반복하세요. 익숙해지면 훨씬 편해지니까요. 그죠? 그리고 국어에 과도하게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요. 전공이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공통 과목은 정말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스텝 2 논리편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독서편 들어갑니다. 얘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출문제. 그죠? 기출문제 베이스로 해가지고요. 우리 예전에 제가 하지 마라 비문학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한데 문제 유형이 약간 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인데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기태국어 스텝 2 그죠? 기태형 필로 독서편 이어집니다. 교재하고 등등은요. 제가 카페에 올리고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독서편으로 이어집니다. 자, 논리 꼼꼼히 반복해서 점검해 주세요. 논리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